손매란 박사의 뇌정신건강.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이시고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신 손매란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0월 됐습니다. 예, 이제 가을입니다. 예, 완연한 가을인데요. 네.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박사님 개발원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좋은 일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열매가 주렁주렁 네, 열렸으면 아주 좋겠어요. 좋은 일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박사님 유아기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알아보고 있는데 유아기는 뭐 3, 4, 5, 6, 7세 가장 예쁠 때이기도 하지만 또 말을 안 들어서 부모님들은 속상할 때이기도 그렇죠. 해요. 이게 이제 유아 교육의 아주 절대적인 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시기고요. 이 시기가 평생을 좌우한다는 얘기 많이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3살적 버릇이 80살까지 간다가 바로 그런 맞습니다.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그것이 맞습니다. 바로 3세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뇌정신 건강도 유아기의 뇌정신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요. 지난주에도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유아기 뇌 발달의 특징은 어떤 것을 들을 수 있을까요? 크게 뭐 몇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언어 발달이 이제 말 많이 배우죠. 이때 발달하는 조잘거리고요. 예. 네. 그것이 이제 뭐 18개월부터 보통 24개월에 이제 언어 발달이 이제 되어가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제 외국어를 언제 배워야 완벽하게 배우냐 이제 이런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요. 실제는 7세 이전에 배운 것이 완벽한 언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외국어 조기 교육 때문에 말이 많긴 한데. 많기는 말하죠. 그래서 이제 외국어를 배우려면 완벽한 외국어. 예. 완벽한 외국어는 7세 정도 이전. 이때 이제 외국어를 배우면 모국어 수준의 외국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아니 미국인의 뭐 영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때 완전한 것을 배워주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11세부터 15세 때 영어를 배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원어민의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원어민들이 들을 때는 좀 어색한 그렇죠. 거죠. 50%라고 그러죠. 네, 네. 그리고 17세 이상일 때 이제 그 외국어를 배우면은 3분의 1 수준에밖에 안 된다고. 그 참 뭐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고인이 된 어떤 그 대통령께서 네. 감옥에서 영어를 해가지고 배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가서 연설을 할 때 듣고 이해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발음이 안 되니까요. 네. 언어 영역에서의 발달이 가장 활발한 시기가 바로 이 유아기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신경세포도 활발하게 발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언어 발달에서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우리 네. 이제 PD들 이렇게 MC 보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 브로커 영역하고 베르니케 영역이 급격히 활동을 하는 시기가 요때 발달이 다 돼야 됩니다. 브로커와 베르니케는 뭡니까? 그 말을 우리가 하는 능력, 말하는 능력, 말을 듣는 능력. 브로커 영역은 말하는 능력, 말을 이해하는 것은 베르니케 영역. 이것이 이때부터 발달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아나운서가 된다든가 우리가 대답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 말이 앞뒤가 다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MC가 그걸 갖다가 MC 아니면 앵커가 그걸 정리를 딱 하는 아주 멋지게 정리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 브로커 영역이나 베르키 영역이 이때부터 발달이 잘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재능이나 소통 능력이 이때 생기는 거군요. 그리고 말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특징을 얘기한다면 시냅스, 다시 말하면 세포와 세포 간의 그 연접부를 우리가 시냅스라고 하는데 3, 4세 때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4살이면 시각 피질의 시냅스 밀도가 높아지고요. 11세가 되면은 전두피 시냅스가 높아지고 뇌세포의 그 신진대사가 성인보다 2배 정도 빠른 속도로 포도당이 연소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애들이 말하고 뛰고 걷고 하면서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뭐 손자들 와가지고 가만히 있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막 뛰고 할아버지
배 위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않잖아요. 그냥 팍 앉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포도당 연소가 네. 성인의 2배 정도 더 높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육 운동 조절 능력이 이제 발달하는 시기다. 이제 4, 5세가 되면요. 그래서 깡충깡충 뛰고 춤도 추고 두발 자전거를 타려고 하고 그러죠. 예. 우리가 이제 물 위에서 누운 채로 떠 있을 수가 있는 것, 다시 말해 수영을 배우는 것도 이때 4, 5세 때 수영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누운 채로 물 위에서 누울 수가 있고요. 운동신경이 발달하는 거네요. 예. 네. 낮은 언덕에서 스키도 탈 수가 있고요. 또 조립하는 장난감으로 건물도 짓고 그러잖아요. 네.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건물 짓는 거, 이런 구조물 장난감을 사줘가지고 잘 짓도록 해서 뇌 발달을 시켜주는 거죠. 네, 이 시기가 바로 유아기고요. 거울 신경세포라는 말을 들어봤는데요. 아, 그것이 이제 무슨 박사님 말이군요. 설명해 주세요. 이때는 이제 보고 들은 것을 보고 들으면은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아, 거울처럼. 예, 네. 거울처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이제 어디서 유래가 된 거요. 이제 이탈리아에서 연구진이 그걸 연구를 하다가 이제 원숭이가 바나나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다른 원숭이도 뇌가 발화 지점이 똑같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뿐만 아니라 내가 행동할 때 모방신경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볼 때나 모방할 때나 똑같은 신경이 이제 움직인다는 것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좋은 것을 모방하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말을 듣고 이런 것들이 우리 유아기는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그 아이는 그대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예. 저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 어머니가 말하는 화내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모방신경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네, 거울 신경세포 네. 그걸 그렇게 부르는 거군요. 네. 모방하는 거.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도 금방. 감각도 아주 민감한 시기죠. 그렇죠. 이때는. 예. 대단히 감각 기능이 이제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은요 보고 또 시각이죠, 듣고 청각이죠, 만지고 촉각이죠, 냄새 맡고 후각이죠, 맛보지요, 미각 이렇게 해서 눈, 귀, 피부, 코, 혀 등의 감각기관을 자극을 해가지고 뇌를 발달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땐 이제 많이 경험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그런 것 같아서 우리가 하고. 풍성한 환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시기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든지 인터넷 게임을 한다든지 게임기를 많이 해줘요. 벌써 3세가 되면요, 우리나라 데이터 보면요, 아이들이 이제 한 50%는 인터넷 게임을 벌써 한다고 그러죠. 네. 게임기를 가지고 놉니다. 뇌 발달은 어떻습니까? 예. 또 90%가 다 게임을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가 장기간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의 뇌파가 중증 치매 환자의 뇌파하고 거의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뇌 발육기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 게임을 집착하면 뇌 신경 회로가 쉽게 변화가 돼서 위험성을 증대를 하고요. 네. 어린 나이는 게임에 중독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대뇌 활동을 갖다가 위축을 시키고요. 또 전두엽 부위에 균형적인 발달에 악영향을 주고요. 입기장애 또 상상력 저하, 낮은 어휘력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 유아기에 인터넷 게임은 뇌 발달 장애가 온다는 거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꼭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부모님들이 사실 아이들이 집중을 안 한다든지 좀 산만하다든지 뭐 식사 자리라든지 이렇게 가면 아이들을 한 군데 붙잡아 놓고 싶으니까 그걸 그냥 하도록 방치하시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을 또 게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막 이제 사주해야 되고요. 이제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유아기 자녀를 어떻게 지도하시면 좋을지 우리 박사님께서 짧게 얘기하시고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외우려고 하니까 자꾸 새로운 단어를 부모가 옆에서 이렇게 우리말도 그렇고 외국어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래서 발달이 하도록 단어를 배우고 있도록 하고요. 네. 아까 오감이라고 했잖아요. 네. 듣고 말하고 보고 맛보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자극을 자꾸 주어가지고 활성화시켜 주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창경원도 가고 또 놀이공원도 가고 여러 가지 또 음악도 듣게 하고요. 여러 가지를 하면서 뇌를 발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세가 정도 되면 이제
벌써 우리 아이들은 보면 책을 읽고 뭐 하거든요. 요즘은 네. 이제 글씨가 크게 해가지고 글씨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성경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읽고 또 말하게 하고요. 또 외국어도 공부하려면 7세 정도의 완벽한 외국어는 그때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 인터넷 게임을 우리가 제한시켜 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 지도하는데 필수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시기에 성경 암송시키는 교회들도 많던데요. 그렇죠. 아주 그렇죠. 최고로 좋겠어요. 예, 가장 좋습니다. 예. 성경을 암송하는 거는요. 어린이뿐만 아니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네.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그것이 반복이거든요. 뇌는 반복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고정화시켜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네. 유아기의 자녀의 뇌 발달과 또 자녀 지도 요령까지도 함께 오늘 연구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이시고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신 손면한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